자, 손흥민의 시즌 이제 뭐 그냥 작년이에요. 아, 네네네. 그렇죠, 작년이죠. 그렇죠. 전 시즌, 예. 바로 전 시즌이죠. 손흥민은 다 왔습니다. 네네. 다행히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 될 때쯤 해가지고 정말 너무 다행이게 물론 선수들의 안위가 100% 이제 반격이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축구 팬들 입장에서 심정적으로는 다행이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다행이게 이제 리그 개막이 대부분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도 이제 다시 축구 타이밍으로 변환이 돼야죠.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변해야죠. 생체 리듬도 변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석 달 동안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저희 채널도 지금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축구 이외에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축구와 병행하면서 하는 거랑 축구가 없다 보니까 막 집어넣는 거랑은 좀 종류가 다르거든요. 쥐어 짜내서 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 사이에 쥐어 짜내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긴 했기 때문에 그 덕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다른 축구 외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축구가 시작이 되니까 다시 제공지를 드리겠지만 아마 7월부터는 완전히 채널이 좀 분리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스타TV M이랑 이스타TV랑. 이스타TV에는 본격적인 진짜 원래 예전대로 네. 축구를 집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축구를 완전히 진짜 원투펀치나 마니악하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축구 영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본 채널이 될 거고 나머지 이후에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했었던 여러 가지 먹방 그다음에 게임 그리고 그 외 예능 콘텐츠들은 M에 네. 들어가서 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손흥민의 18, 19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인데 이 시즌의 그래도 메인 이슈는 역시 그 손흥민에게 따라다니던 수식 억구 중에 하나 군면제 수식 억구는 아니죠. 꼬리표 중에 하나였죠. 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해결이 됐던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프리시즌에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리그 개막전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상 손흥민이 시즌 초반에 한 3-4경기 정도를 나오지 못하게 됐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제 2라운드 플럼전부터 4라운드 와포드전까지 총 3경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첫 경기인 바레인전에서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행 시간도 있고 아무래도 뭐 현지 적응할 시간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이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이제 보통 8월 초중순이죠. 예, 시작이 되는데 예. 사실 이때 인도네시아 쪽의 날씨를 보면 일단 습하거든요. 고온 다습.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여름이 아니라 이제 영국보다는 물론 기온도 높고 그리고 이제 훨씬 습하기 때문에 눅눅하죠. 충분히 기온에 좀 적응할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레인전 빼고 말레이시아전부터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 문제는 말레이시아는 졌습니다. 네. 1대2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말이 많았죠. 첫 경기 딱 대승하고 나서 로테이션 바로 돌리니까 이제 좀 이거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졌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기스스탄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또 넣으면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을 이끌기도 했었죠. 요때 저희는 밑에 있었어요. 9층에. 네네. 이쪽으로 올라오기 전이라서 그때 막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슬아슬하잖아. 어쨌든 항상 토너먼트 대회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따고 말고가 손흥민의 그 명운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실 손흥민의 명운이 저희의 명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기 그래도 때문에. 비교적 저희 채널이 축구 채널 중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외 축구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손흥민의 활약에 크게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박지성의 시대 때는 박지성 때문에 좌우가 많이 되고 예. 손흥민의 시대 때는 사실 손흥민 때문에 이제 많이 좌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란전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경기에서 풀타임 소화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의 경기 그리고 그 이전에 펼쳐졌었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 일본과의 결승전 모두 다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키르기스스탄과의 이 조별 예선에서 득점을 기록한 걸 빼고는 철저하게 어시스트 위주로 이 대회를 풀었죠. 황의조를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해줬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김학봉 감독님하고 적절한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토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대회 최고 시타고
이 연령별 대회라는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뛸 만한 레벨의 대회는 아니죠. 엄연히 따졌을 때. 그러니까 원래 아시안 게임이나 네. 이런 데 자체가 좀 그런 그 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이 대회에 나온 선수들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위클래스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몇 있잖아요. 네, 네. 경기하면 무조건 경기대상 1순위란 당연하죠. 말이에요. 세네 선수가 확 그냥 달라붙는데 그러면 제 아무리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해도 그걸 빠져나오는 데는 뭐 메시 정도의 탈압박과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미끼로 삼아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을 대표팀이 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주변 동료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줬고 네. 손흥민 입장에서 사실 항상 여기에 한켠에 뭔가 찝찝한 게 있었을 텐데 그걸 해소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 시즌이 걱정이 많았던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대표팀 차출하는 타이밍도 여러 번이고 그 다음에 소속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시즌을 통해서 느꼈던 게 손흥민은 뛰면 뛸수록 잘하는 스타일이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프리시즌 돌입했습니다. 네. 여기서 아시안 게임 치렀죠. 근데 아시안 게임 차출 시점이 솔직히 리그를 치른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딱 개막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A매치 기간에 또 A매치 기간 따로 챙겨줘야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리그만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유럽 대항전도 해야 되고 FA컵 해야 되고 카라바오컵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좀 퍼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연타석으로 월드컵 있죠. 아시안 게임 있죠. 시즌 해야 되죠. 그다음에 토트넘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또 아시안컵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되게 어려운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타트 자체가 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시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좀 중심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네. 도르트문트를 만났어요. 도르트문트는 그냥 전통적으로 손흥민이 상대를 잘하는 팀이란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때려 조졌고.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고. 예, 골도 뭐 기가 막힌 골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혹 얘기하지만 에데르송이나 펩 입장에서는 사실 손흥민이 굉장히 좀 성가신 존재일 겁니다. 왜냐면 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잘해요. 이 시즌이 절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잘한 것에. 일단 1차전 손흥민 선수 결승골을 넣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카메라 보고 이제 얘기한 그게 뭐 지금까지 선에 많이 조명이 되고 있고 저는 1차전도 1차전인데 2차전이 진짜 동물 2차전이 대단했죠. 예. 예. 일단은 스털링이 먼저 골 넣었는데 손흥민이 그 이후에 동점골, 두 골을 역전골까지 연달아서 넣었죠. 때려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공을 세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득점으로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통산 12번째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챔스에서 최다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약스전인데, 이제 아약스전은 사실 이제 비교적 손흥민의 어떤 그 활약이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이제 뭐 한 경기도 못 나오기도 했을 네. 뿐더러, 이 아약스전에서는 이제 모라가. 아, 그렇죠. 루카스 네. 모라가 좀 주인공이었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챔스 결승 때 케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 모우라 입장에서 제가 만약 모우라였잖아요. 저는 이적도 좀 고민해봤을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다른 해외 전문가들도 해요. 왜냐하면 루카스 모우라덕이 결승에 올라온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너무 많았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았을 거예요. 케인이 예를 들어서 경고 누적이나 이런 이유로 결장을 했다가 돌아온 거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때 부상이었잖아요. 폼이 확실히 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우라는 지금 절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보면. 그게 있지. 포체티노 입장에서는 내가 포체티노를 변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내가 그 상황이라도 만약에 켄이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야. 네. 근데 만약에 졌어. 그러면 언론과 팬들과 전문가들은 케인을 썼어야지라는 얘기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참 결과론적인 그러니까 스포츠라서 이게 피할 수 없어. 맞아요. 예. 물론 그 중에 개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케인의 폼을 담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포체티노는 아마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왜 케인을 썼냐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직면할 거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경고 누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1차전 못 나왔고요. 아약스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2차전에서는 손흥민이 딱 슈팅각 재잖아요. 그러면 아약스 수비진 막 3-4명이 막아야지. 손흥민 쪽으로 확 몰립니다. 그러면서 슈팅각 최대한 안 주려고. 예, 그만큼 이 대회에서 그리고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큼의 위상을 지났는지가 이 경기에 잘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결승전은 리버풀이랑 붙게 됐습니다. 결승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닥 할 얘기가 없는 경기라고 보이는 게 초장의 핸드볼로 끝났어요. 맞아요. 그냥 네. 그걸로 그 순간 경기가 끝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뭐 어마어마한 업적이지만 그냥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봤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중에서 좀 가장 맥 빠지는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형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조금 지리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라든지 조금 더 올라가면 유벤투스 대 뭐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 결승전 있을 때는 진짜 재밌었단 말이에요. 볼 때 막 박진감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간의 결승전이었잖아요. 동족전이라 그래. 동족전. 동족전이잖아. 저저전. 네, 약간 저저 태태 이런 거 네. 약간 좀 그런 게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 가디언지로부터 평점 7점 받으면서 양팀 선수 중에 뭐 반다이크나 알리송 같은 이런 최고 퍼포먼스 보인 선수들과 동일한 평점을 받았고요. ESPN 그리고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프랑스 풋볼 이런 언론사에서는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시즌, 이게 지난 시즌이죠. 18, 19 시즌 베스트를 보면 뭐 손흥민은 당연히 주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달마다, 그러니까 월마다 조금의 기록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 시즌은 지속적으로 쭉,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19, 20 시즌은 손흥민한테는 대단한 시즌입니다만, 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로 좀 가혹하게 많이 뛰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난 지난 시즌은 그런 것과 조금 별개로 그냥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인 시즌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시즌이었죠.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대회를 대표팀 포함해서 병행을 하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 대단하지. 체력적인 방전 없이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손흥민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래 골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12월에 진짜 잘했어요. 12월이 이제 공격 포인트가 10개였죠. 네, 6개의 골 그리고 4개 어시스트. 그 다음에 일단 백미는 다비드 루이즈랑 조리 주니어를 털었던 첼시전 골. 그게 이제 이달의 골로 선정돼서 네, 백미였죠. 아시아인 최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스탯은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출전 시간으로 봤을 때도 핵심 오브 핵심이었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시안컵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빠진 경기 수가 꽤 됨에도 이 출전 시간이 6이라는 것 자체가 얼만큼 팀에서 에이스 역할 그리고 중심축을 잘 담당해주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뭐 공포로 봤을 때는 30개. 그렇죠. 네, 대단한 공격 포인트였고. 대표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바쁜,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가 지속적으로 쭉 있었던 네.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주장 완전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 이제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기성용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됐죠. 네.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장이라는 그 완장을 차는 포지션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후방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근데 골키퍼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저는 센터백 내지는 중미. 저는 센터백이 제일 네. 좀 이상적이라고 보는 건 골키퍼 바로 앞쪽. 그러니까 거의 이 필드 플레이어에서는 제일 뒤쪽에 위치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넓게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런 뭐 전술적인 지시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데도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동료. 네. 근데 공격수는 저는 이것도 제 개인 사견입니다. 좀 공격수는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네. 물론 그 자기만 생각해야 된다는 게 팀을 위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부려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 그 팀이 이기는 팀이 되는 거고 그게 공격수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주장은 어느 정도 이타적인 플레이와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 그냥 이제 제 주장으로서의 어떤 그 포지션 부분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 정도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0.1초 이거 줄까? 고민하잖아요? 그럼 그거 뺏깁니다. 그렇지. 바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공격수라는 포지션이 약간의 뭔가 좀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앞쪽에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어찌됐건 본인이 팀의 승리를 결정지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건 전혀 손흥민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훌륭한 공격수 출신 주장도 많습니다만 맞아요. 네. 그냥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뭐 잘 해주고 있으니까. 네. 여튼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뭐 주장원장을 차고 출전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안컵 높이 자체가 안 올라가지 좋았죠. 못했죠. 카타르에게 이제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경기 나와서 골 하나 그리고 도움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현재 시즌으로 옵니다. 현 시즌까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아마 요거는 이제 딱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토트넘의 현 시즌으로 네. 이제 중단됐다 재개되는 시즌으로 손흥민의 얘기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손흥민의 리와인드 19-20 시즌으로 돌아오겠습니다.